펀드를 어떻게 고르느냐. 네네. 이게 사실 고민이지 않습니까? 제일 헷갈리죠. 예, 그 시점마다 우리가 펀드를 계속 고를 수도 없고 그것을 판매하는 뭐 투자 권유 대행이나 증권사 직원에게 네. 맡기기도 좀 그렇죠. 한계가 있고. 네. 그 노후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개인연금 저축 펀드를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. 여러분 안녕하세요, 공민호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종원입니다. 오늘 투자 상품 트렌드 시간이고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. 내 나이에 맞게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굴려준다고 TDF의 정책. TD. 네, 오늘 저희는 이제 TDF 요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TDF는 결국 개인연금 펀드, 네.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 저축 계좌라고 하죠. 그 펀드의 대표적인 상품 네, 맞습니다. TDF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 펀드를 드는 이유는 투자 수익에 있다. 그렇죠. 이런 측면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, 그렇다면 펀드를 어떻게 고르느냐. 네네. 이게 사실 고민이지 않습니까? 제일 헷갈리죠. 예, 네. 그 시점마다 우리가 펀드를 계속 고를 수도 없고 그것을 판매하는 뭐 투자 권유 대행이나 증권사 직원에게 네. 맡기기도 좀 그렇죠. 한계가 있고. 네. 그래서 미국 같은 시장에서는 TDF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더라고요. 그렇죠. 지금 미국 시장의 그 퇴직연금의 70%가 TDF로 들어가 있고요. 70%네. 규모로 따지면 그게 한 1,000조 정도 됩니다. 천조나. 2017년 기준으로 1,000조를 넘어섰고. 네네. 그렇죠. 그러면은 TDF가 미국 같은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끄는데 네.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진 펀드인가요? 그러니까 이게 그 노후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개인연금 저축 펀드를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. 네. 전액보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네. 도대체 어디에다 돈을 넣어야 될지 그렇죠. 헷갈린다는 거예요. 펀드는 결국 뭔가를 골라야 되는데 그렇죠. 너무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유가가 떨어졌을 때는 뭐 뭘 사야 돼? 뭐 네. 금값이 올랐는데 나는 금이 없어. 뭐 그럼 네. 지금 금을 넣어야 돼 말아야 돼. 뭐 이런 거를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투자 상품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. 네네. 그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비슷했어요. 네. 미국에도 이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좀 두텁게 해서 노후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그 네. 개인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정기 예금 같은 상품만 편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. 네네.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 굉장히 화끈합니다. 네.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개인연금 저축 계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네. 근로자가 거기다가 퇴직연금 계좌든 뭐 개인연금 저축 계좌든 네. 근로자가 거기다 돈을 넣으면 네. 무조건 정기 예금으로 가는 게 이제 디폴트였던 거예요. 네네. 근데 이제 미국에서 디폴트 옵션을 어떻게 했냐면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내 나이에 맞는 펀드에 들어가게끔. 돈이 투자가 되게끔. 그거 해버린 굉장히 거죠. 큰 것 같습니다. 디폴트라는 게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. 네네네, 맞습니다. 그 사람들의 돈은 자연스럽게 TDF 그렇죠. 펀드로 들어가는 거네요. 네네네. 이 디폴트 펀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옵션이 아니고요. 네. 30대가 투자하는 거하고 네네. 60대가 투자하는 거하고 같은 상품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. 네. 30대는 뭐 이제 뭐 돈을 더 벌어가지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만 60대는 네. 곧바로 은퇴를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60대인 분들은 좀 더 안정적인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. 저 같은 사람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. 네네. 미국에서 이런 고민 끝에 나왔던 그 디폴트 옵션은 어떤 상품을 매칭을 시킬 거냐, 거기서 나왔던 게 바로 타겟 데이트 펀드. 그러면 실제 미국에서 어떤 이 TDF의 수익률은 좀 괜찮았나요? 그래서 이게 수익률을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. 그거는 뭐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사실 미국 시장은 거의 한 10년간 호황이었거든요. 네네. 그 미국 TDF 뭐 전 세계 TDF가 거의 비슷합니다. 미국을 많이 넣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은 나쁜 편은 아니에요. 네,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경험은 있지만 그렇죠. 네네. 수익률의 뭐 등락 여부를 떠나서 규모 자체가 2017년 기준으로 한 1,100조 원이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굉장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거. 그러면 한국에는 언제 이게 도입이 됐고 현재 어느 회사에서 이 TDF를 판매하고 있습니까? 네, 2010년대 중반대 정도에 네. 삼성자산운용에서 먼저 출시를 했었습니다. 그렇죠. 네, 제 기억이 삼성. 납니다. 네. 네네. 삼성 한국형 TDF인데 네. 삼성 뭐 날고 긴다는 삼성 사람들이지만 이거 TDF 처음 도전하기는 좀 무서웠나 봐요. 네.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아메리칸 펀드라는 걸 운용하는 굉장히 퇴직연금으로는 입지 전적인 회사가 하나 있는데 캐피탈 그룹이라는 곳에서 네네. 자문을 받아서 운용하는 삼성 한국형 TDF가 맨 처음 나왔고요. 네네.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이 후발주자로 들어왔었고 예. 그 후에는 뭐
KB 자산운용, 키움 네. 자산운용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왔어요. 네, 근데 네. 그래도 아직은 삼성하고 미래에셋 자산운용 거기 네. 2파전이다. 이제 개인연금을 이제 펀드로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 좋다. 그럼 TDF로 내가 좀 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또 상품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네. 상품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. 엄청 길죠. 네네. 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선택하는 겁니까? 일단은 뭐 자산운용사별로 여러 가지 컨셉으로 나오긴 해요. 삼성 네. 자산운용은 뭐 한국형이라는 얘기를 붙였는데 뭐 네. 한국 사람들의 뭐 나이에 맞는 적합한 투자 전략이 뭘까 뭐 이런 것들이고 네.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전략 배분하고 자산 배분이 있어요. 네. 네. 전략 배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이다 네, 보시면 네. 되고 자산 배분은 뭐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TDF라는 펀드 명칭 그 네. 뒤에 붙어 있는 숫자 4자리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아, 지금 숫자가 클수록 좀 공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게 20땡땡으로 돼 있을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TDF 2040이다.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사야 되냐면 2040년에 은퇴를 할 예정인 분들은 2040이라는 건 2040년에 내가 은퇴한다. 그렇습니다. 그 네. 나이대 분들이 선택하는. 그래서 이제 뭐 자산운용사에서 나온 리플렛들 보면은 본인의 출생연도 더하기 60을 더하라고 돼 있어요. 왜냐하면 60세에 은퇴를 할 거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저는 1984년생이니까 60 네. 더하면은 2044. 44. 그래서 그거하고 제일 가까운 펀드 TDF 2045를 선택하면 저는 뭐 운용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. 네네. 사놓으면 2045년까지 그냥 두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그 시스템적으로 그렇죠. 그 젊었을 때는 좀 더 공격적인 자산, 그렇죠. 뭐 주식형 주식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.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이제 채권 비중을 그렇죠. 늘리는 채권형 자산, 뭐 배당주 자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요. 이런 걸로.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한국 시장은 아직 퇴직연금 시장이 그렇게 발달한 시장은 아니에요. 그렇죠. 뭐 네. 퇴직연금을 하신다고 해도 DB형이나 DC형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있는데 뭐 네. DC형은 거의 선택을 안 하시고 맞습니다. 그러는데 네. 개인연금을 TDF로 시작하시는 거는 뭐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시도를 하고 계신데 네.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도 TDF를 좀 편입을 해보시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. 오늘 TDF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이제 좀 들어보니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결국은 좀 장기적으로 네.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꽤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. 나쁘지 않습니다. 예. 그래서 TDF 상품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. 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.